자, 기본편 두 번째 파트를 이제 시작하는데요. 한 몇 개 정도 만들지는 잘 모르겠으나, 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, 베이직 부분을 이제 추가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번엔 유닛 셋업을 좀 할 거예요, 유닛 셋업. 3D Max를 이제 시작할 때, 뭐 이것저것 많이 배우시겠지만, 뭔가 기능을 배우기 이전에, 예를 들면 모델링, 애니메이션, 이펙트 하기 전에 반드시 설정해야 될 어떤 셋업, 즉 기초 상태를 설정하는 부분에서 유닛 셋업을 빼놓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. 유닛 셋업이라는 거는 일종의 화면에 뭔가 박스를 만들면 이 박스의 사이즈가 있죠. 이 박스의 사이즈가 뭐 이 모디파이 보면 뭐 0, 이렇게 뭐 제가 한 2, 1, 3 이렇게 입력하면 뭐 2m, 1m, 3m 이렇게 나오죠. 뭐 이런 내부적인 속성을 미터 단위로 할 거냐, 아니면 센치로 할 거냐, 아니면 인치로 할 거냐, 이렇게 기준 단위들이 있잖아요. 그런 단위들, 그리고 화면에 보이면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디스플레이 상태에서 실제로 내가 적용한 이 사이즈들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일치화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돼요. 3D Max의 가장 기본적인 설정 값을 그대로 두면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인치로 돼 있어요. 근데 인치 요새 잘 안 쓰죠. 인치 거의 미국에서밖에 안 씁니다. 요새는 센티미터, 미터를 전 세계 도량형이라고 해서 표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인치 잘 안 써요. 그래서 유닛 셋업을 반드시 해서 미터나 센티미터로 바꾸고 이것을 진행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보면 알파벳 G를 누르면 단축키인데 그리드가 보여요. 실제로 사각형의 이런 물결은 아니죠. 네, 사각형 이제 격자무늬가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간격도 조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.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프론트 화면을 이렇게 켜고 있는데 지금 얘 사이즈를 제가 높이를 어디 보자. 네, 원래대로는 탑뷰에서 만들어야 높이가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예를 들면 뷰에 따라서 이 뭐 박스를 똑같이 만들더라도 뷰에 따라서 이 값들이 각각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탑뷰에서 만들면 이게 높이 값으로 작용하지만 얘는 다른 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높이 값으로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. 뭐 다른 이런 쪽이 늘어나는 거죠. 아무튼 얘는 이제 탑뷰로 만들어 가지고 보면 얘를 제가 2m로 바꿔 볼게요. 그러면 화면에 보면 여기 좀 약간 진한 회색으로 그어져 있는 선이 있어요. 이게 이제 1m를 의미하거든요. 즉, 요 작은 사각형 그리드 있죠? 이걸 그리드라고 부르는데 이 그리드 하나를 유닛이라고 부릅니다. 유닛. 그러니까 이 작은 사각형 하나의 사이즈를 얼마로 둘 것인가 이런 것들도 같이 설정을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유닛 셋업을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겁니다. 작업을 할 때. 특히 3D Max로 작업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공동 작업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못 맞추면 되게 귀찮아지죠. 이어서 만든 작업이라든가 특히 애니메이터 입장에서는 모델러 작업물을 이어서 작업을 하고 최종적으로 게임 엔진에 넘기는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모델링 단계에서 잘못된 유닛 셋업으로 올 경우에 좀 문제가 크죠. 그거를 아무 뭐랄까 정확한 어떤 설정 없이 작업을 그냥 해버리면 굉장히 낭패스러운 일을 겪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유닛 셋업은 중요해요. 기본적으로 맥스를 키면 커스터마이즈에 보면 여기 유닛 셋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. 이거를 먼저 선택을 해서 화면을 띄워주세요. 네. 이 처음에는 저는 이제 이거를 미터로 바꿨는데 처음에는 아마 제네릭 유닛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. 이거는 이제 표준 기본이 된 형태를 따라가겠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근데 기본이 뭔지 모르죠. 기본은 여기에 시스템 유닛 셋업을 눌러보면 이 안에 있는 여기 보시면 인치라고 되어 있죠. 요걸 이제 따라가겠다는 의미예요. 근데 이제 이거를 저는 제가 좀 편하게 쓰는 미터나 센티미터로 바꿀 겁니다. 보통은 우리나라에서는 센티미터 단위를 쓰는 게 좀 편하고 그리고 좀 단위가 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미터를 써도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캐릭터 애니메이션만 한다 그러면 센티미터로 설정해도 캐릭터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. 근데 이제 뭐 배경이라던가 큰 월드를 이제 만드시는 분들은 센티미터로 하게 되면 단위가 되게 커져서 예를 들면 뭐 10m짜리 건물이다 그러면 뭐 1000, 뭐 10,000, 뭐 이런 식으로 막 입력을 하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배경 월드 쪽은 이제 미터로 많이 두고 작업을 하고, 그리고 캐릭터라던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 뭐 사람 리얼 사이즈를 기반해서
어떤 캐릭터 설정을 하기 때문에, 예를 들면 뭐 사람 키가 한 180, 그러니까 2m 이하잖아요. 대부분이 2m 이상이면 되게 큰 편이고, 그래서 2m 이하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센티미터로 하면 200cm죠. 그래서 센티미터를 많이 쓰기는 해요. 뭐 거인이라고 하더라도 뭐 400, 700, 800, 900, 1000까지 되긴 좀 어렵죠. 그래서 센티미터로 많이 쓰게 되고, 그 다음에 시스템 유닛 셋업을 누르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시스템 유닛 스케일도 센치로 바꿉니다. 이 두 개를 일치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만약에 미터로 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미터로 해야 되고, 네, 그 다음에 얘도 미터로 해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 꼭 이 설정을 맞춰 주셔야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특별하게 뭐 센치나 미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다 그러면은 센티미터가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미터를 쓰면 소수점을 쓰게 되거든요. 0.1, 0.2, 0.4 이렇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소수점을 쓰기보다는, 왜냐면 소수점은 정보를 저장할 때, 물론 이것까지 그래픽 개발자가 신경 쓸 필요는 전혀 없지만, 소수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플로트형 자료 데이터 구조라서 가급적이면 그냥 센티미터를 쓸 수 있는 환경이라면 센티미터를 쓰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일단 센티미터로 두고, 큰 영향은 없어요. 두고 이제 작업을 하는데, 이제 잘 보면 여기는 시스템 유닛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고, 여기는 디스플레이 유닛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죠. 즉 화면에 보이는 것과 그 오브젝트가 내부로 가지고 있는 유닛 스케일이 달라요. 이게 무슨 의미냐면, 자 보세요. 제가 박스를 만들게요. 스피어 한번 만들어 볼까요? 박스가 낫겠네요. 네,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는데, 이 박스를 지금 제가 단위를 센치로 바꿨죠. 그럼 다 이 옵션이 센치로 나옵니다. 제가 100cm, 100cm, 100cm 입력했어요. 이거 말은 1m라는 소리죠. 세로가로 높이 뭐 이거 다 1m라는 소리인데, 지금 화면상에도 거의 1m처럼 보여요. 왜냐면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여기 회색 진한 이 가이드가 1m를 나타내거든요. 그래서 내부 속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, 문제는 제가 얘를 스킬 이렇게 키워요. 스킬 키우는 건 여기 버튼으로 키울 수 있죠. 요 버튼 이렇게 키워요. 근데 잘 보시면 얘는 분명히 화면상으로 1m, 2m, 3m 돼 있는데 안에는 내부 속성이 100, 100, 100으로 고정돼 있어요. 얘 움직여 볼까요? 이 상태를 기준으로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. 아하, 이 의미가 뭐냐면 3D Max는 기본적으로 모든 오브젝트가 스케일이 내부 스케일이 있고 외부 스케일이 있어요. 즉 두 개의 스케일 값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뭐 3D 작업을 할 때 화면에 보이는 이 디스플레이 상에서는 이게 별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렌더링인 뭐 3D 애니메이션이라던가 또는 뭐 이미지라던가 이런 것들은 별 영향을 주진 않지만, 게임 엔진으로 내보내서 거기서 데이터화를 할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하죠. 왜냐면 게임 엔진에서는 이 디스플레이 유닛 사이즈 자체를 인식을 못 하거든요. 대부분이. 내부적인 이 속성을 인식하는 거지. 그래서 유닛 사이즈가 달라 생기는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특징들이 있다는 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. 이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, 그 첫 번째로 유닛 셋업이면 유닛 셋업. 이거부터 꼭 수정해 줘야 돼요.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, 일단 제가 센티미터로 바꿨고 시스템 유닛 셋업도 센티미터로 바꿨죠. 제가 하나의 파일 하나 열어볼게요. 아무 파일 하나 열어볼 텐데, 이 파일 하나 열어볼까요? 자, 이렇게 열었는데 보통 얘는 아무 문제 없네. 다른 파일을 열죠. 어디 봅시다. 얘를 열어볼까? 얘도 문제 없네. 제가 뭔가 옵션을 체크를 해둔 건 없는데, 그냥 일부러 일단 바꿔보죠. 제가 센티미터로 대부분 다 작업하고 유닛 셋업을 다 깔끔하게 하고 작업을 저장하는 편이어서 어떤 메시지를 띄우고 싶었는데 메시지가 안 띄워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강제로 제가 바꿔볼게요. 예를 들면 유닛 셋업을 저는 이제 센티미터를 즐겨 쓰는데 미터로 바꿔보겠습니다. 미터로 이렇게 바꿔볼게요. 자, 이 상태에서 파일 하나 열어볼게요. 다시 똑같은 파일을 열 겁니다. 아까랑 똑같은 파일, 첫 번째 거 열어볼까요? 자, 얘를 열었어요. 무심코 지나가 버렸다.
네. 오픈, 이게 이제 애니메이터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, 이게 습관이에요, 습관. 네, 습관이 돼가지고, 저도 이렇게 넘겨버리는데, 저는 이제 무슨 문제인지 아니까, 직관적으로, 후처리를 하는데,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. 자, 일단은 유닛 셋업 들어가서, 미터로 다시 바꾸고, 이게 바뀌어 있죠? 다시 열어볼게요. 네, 다시 열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런 창이 딱 떠요. 이 창이 되게 중요해요. 이 창을 그냥 무심코 OK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, 이 창이 뜨면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3D Max 환경의 유닛 셋업과 그리고 해당 파일의 유닛 셋업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. 이 부분이 다르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. 근데 대부분 이거 뭐지?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누르고 선택하고 지나가 버리는데, 이거를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. 자, 이 에러 메시지를 잘 보시면 이제 미스매치라는 거죠. 유닛에 대한 미스매치라는 거죠. 유닛 미스매치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. 보면은 파일 유닛 스케일, 그러니까 내가 연 파일 자체는 한 유닛이 1cm 단위로 되어 있다. 근데 이 파일을 열기 전에 3D Max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설정이 미터 단위다. 이거 어떻게 할 거냐? 그러면 이제 옵션을 선택하는 거죠. Rescale the file object to the system unit scale은, 이 옵션은 그 3D Max가 갖고 있는 그 설정값 있죠. 예를 들면 제가 지금 3D Max 여기 보면 미터로 돼 있잖아요. 이 미터 단위로 얘를 강제적으로 바꾼다는 의미예요. 바꾼다는 의미고,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제 내 설정과 상관없이 3D Max 파일, 저장된 파일이 지니고 있는 유닛 셋업으로 바꾼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 PC에 맞게끔, 내 3D Max의 기초 설정에 맞게끔 바꾸려면 Rescale the File Object 이걸 선택하시는 거고요. 그러면 유닛 셋업 보면, 자, 저 미터로 아까 설정했죠. 시스템 유닛 셋업도 미터로 그대로 이게 유지가 돼요. 그쵸? 근데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. 오픈. 그럼 다시 물어보죠. 왜냐면 저장을 안 했으니까. 이걸 선택하게 되면, 자, 셋업 환경이 바뀌어 버립니다. 유닛 셋업이.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, 이 시스템 유닛 셋업 안에 이 부분이 이제 센티미터로 바뀌어 있고, 밖에 있는 사항도 센티미터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단위가 되게 차이가 큰 게, 왜냐면 바이패드를 만들더라도 또는 얘 스케일을 만들더라도 오브젝트는 뭐 좀 민감성이 덜하긴 한데, 사실 오브젝트도 민감하긴 하죠. 네, 민감성이 덜하긴 한데 바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요 수치가 되게 민감해요. 여기 보면 스트럭처에 여기 키 입력하는 거, 이게 보통 뭐 센티미터면 180cm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작업을 한단 말이죠. 근데 이게 만약에 미터 단위로 바뀐다 그러면 180m가 돼버려요.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인이 되겠죠.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리스케일러 뭐 이렇게 저장하면 1.8m로 자동으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야? 라고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. 근데 대부분 어떤 주의사항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게 막 180m가 되기도 하고, 또는 뭐 1.8 그 미터 뭐 18cm가 되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. 유닛 셋업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개념이 없이는. 자, 이 크래시가 나버렸네.